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브루타 자녀 교육 전문가 과정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예, 저는 이번 과정 강사를 맡은 이재호라고 합니다. 네, 하브루타 들어보셨나요? 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의 전통 교육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이 하브루타 방법을 통해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양육하고 또한 그렇게 양육된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많은 리더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전국적으로 이 하브루타를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 하브루타 과정을 배우면서 나를 알아가고 그리고 나의 또한 자녀를 알아가고 그리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런 핵심 비결을 배우시게 될 거고 또한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금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브루타의 그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처음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행복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가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말한 대로 여러분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예, 한번 행복의 언어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자, 다 주먹 둥글 쥐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나는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파이팅! 네. 잠언을 쓴 아주 지혜서를 쓴 아주 유명한 솔로몬이란 분이 친절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다.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마음도 흐뭇하게 되지만 건강까지 좋다는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행복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행복이 넘치고 그리고 여러분 건강도 이렇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사용하면요. 나도 행복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언어를 쓰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자녀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행복의 언어를 실천한 실제적으로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천을 통해서 꼭 이 행복의 언어를 통해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덕분에라는 말이 있는데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말보다는 누구 덕분에 너무 감사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이 언어 쓰면서 영상으로는 하지만, 직접 만나서 하면 더욱더 감동이 있을 건데, 그래도 영상이라도 여러분 따라하시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브루타 자녀교육 전문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하브루타 자녀교육 전문가 프로그램, 전반적인 프로그램 안내 및,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하브루타 전문 강사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에 대한 소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루타 자녀교육 전문가 프로그램은요. 하브루타 이론 및 실제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배워줍니다. 여러분 저의 강의의 특징은 바로 집에서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팁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적용시켜보고 그리고 왜 이걸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15차 시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하브루타 전문 강사 3급 과정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강사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복교육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호 강사고요. 하브루타, 서평, 버추, 인성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강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브루타 미래포럼 남원 대표, 그리고 국민독서문화진흥회 남원 지부장, 그리고 글로벌 SQ 연구소 남원 지부장, 그리고 한국칼림발패 기획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남원 여성문화센터, 하브루타 서평, 버추 평생교육 강사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그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다수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1차 시 교육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한국 교육과 그리고 유대인 교육, 유대인들이 하는 게 바로 하브루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육과 유대인 교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하브루타를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육하고 유대인의 교육하고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저희보다 IQ가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IQ가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노벨상을 탔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하브루타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있는 거죠. 먼저 오바마의 질문 요청에 침묵하는 기자들에 대한 영상을 볼 건데요. 자료실에 여러분의 영상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료실로 들어가셔서 영상 주소를 클릭해서 지금은 동영상이잖아요. 원래는 강의 때는 제가 직접 보여주는데 이거는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거기 자료를 받으셔서 지금 강의 시간에 바로 그 자료를 클릭해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한 명도 질문하지 않죠. 되려 다른 나라 기자가 그러면 제가 질문해도 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한국 기자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기자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한번 물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의 한국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브루타 맛보기 시간인데요. 선녀와 나무꾼 다 아시죠? 선녀와 나무꾼에 대해서 지금 달아볼 텐데 여러분 이 선녀와 나무꾼을 하브루타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이 글에 나타나지 않은 작가가 되기도 하고 영화 감독이 되기도 합니다. 선녀와 나무꾼을 하브루타 방식으로 하브루타 맛보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한번 읽어줄게요. 아주 옛날 한 마을에 나무꾼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부지런히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나무꾼에게 쫓기던 사슴 한 마리가 달려와서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나무꾼은 쌓아놓은 나무더미 속에 사슴을 숨겨서 사냥꾼으로부터 구해 주었다. 무사히 살아난 사슴은 나무꾼에게 산을 돌아 나가면 하늘의 선녀들이 멱을 감는 연못이 있다고 기둥해 주었다. 그리고 선녀들은 이 멱 감는 틈을 타서 그중 한 선녀의 날개 옷을 감추라고 했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선녀를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면 이내 아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둘이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기까지는 날개 옷을 깊이 감추고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 나무꾼은 연못으로 찾아가 사슴이 일러준 대로 했다. 멱을 다 감은 소녀들이 다들 하늘로 돌아가는데 날개 옷을 도둑맞은 막내 소녀는 그러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다. 나무꾼은 막내 소녀를 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다. 나무꾼은 선녀와 수삼년을 지내는 사이에 아들 둘을 얻었다. 아내는 이제 아이를 둘이나 두었으니 제발 날개옷을 보여달라고 했다. 결국 나무꾼은 날개옷을 꺼내와 선녀에게 건네주었다. 아내는 날개옷을 날쌔게 입더니 두 아들의 손을 잡고 훌훌 날아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혼자 버려진 나무꾼에게 사슴이 찾아왔다. 사슴은 연못을 다시 찾아가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것이라고 했다. 나무꾼은 연못으로 가서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다. 그렇지만 나무꾼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고자 했다. 아내는 천마 한마디를 내주면서 타고 가서 어머니를 만나되 무슨 일이 있어도 말에서 내려 땅을 밟지 말라고 했다. 나무꾼은 천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팥죽을 끓여주었고 아들은 팥죽이 너무 뜨거운 탓에 먹다가 말 등에 흘리고 말았다. 그러자 말이 기겁하고 뛰는 바람에 나무꾼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천마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다시는 하늘로 못 가게 된 나무꾼은 그 자리에서 닭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아침마다 하늘을 향해 울부짖듯이 울었다. 아주 옛날 한 마을에 나무꾼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부지런히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나무꾼에게 쫓기던 사슴 한 마리가 달려와서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나무꾼은 쌓아놓은 나무더미 속에 사슴을 숨겨서 사냥꾼으로부터 구해주었다. 무사히 살아난 사슴은 나무꾼에게 산을 돌아 나가면 하늘의 선녀들이 멱을 감는 연못이 있다고 기둥해 주었다. 그리고 선녀들은 이 멱 감는 틈을 타서 그중 한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라고 했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선녀를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면 이내 아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둘이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기까지는 날개옷을 깊이 감추고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 나무꾼은 연못으로 찾아가 사슴이 일러준 대로 했다. 멱을 다 감은 소녀들이 다들 하늘로 돌아가는데 날개옷을 도둑맞은 막내 소녀는 그러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다. 나무꾼은 막내 소녀를 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다. 나무꾼은 선녀와 수삼년을 지내는 사이에 아들 둘을 얻었다. 아내는 이제 아이를 둘이나 두었으니 제발 날개옷을 보여달라고 했다. 결국 나무꾼은 날개옷을 꺼내와 선녀에게 건네주었다. 아내는 날개옷을 날쌔게 입더니 두 아들의 손을 잡고 훌훌 날아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혼자 버려진 나무꾼에게 사슴이 찾아왔다. 사슴은 연못을 다시 찾아가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것이라고 했다. 나무꾼은 연못으로 가서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다. 그렇지만 나무꾼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고자 했다. 아내는 천마 한마디를 내주면서 타고 가서 어머니를 만나되 무슨 일이 있어도 말에서 내려 땅을 밟지 말라고 했다. 나무꾼은 천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팥죽을 끓여주었고 아들은 팥죽이 너무 뜨거운 탓에 먹다가 말 등에 흘리고 말았다. 그러자 말이 기겁하고 뛰는 바람에 나무꾼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천마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다시는 하늘로 못 가게 된 나무꾼은 그 자리에서 닭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아침마다 하늘을 향해 울부짖듯이 울었다. 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는 이야기인데요. 예,
원래는 이제 하브루타 할 때는요, 만나서 할 때는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궁금한 거 있죠. 그리고 지금 한번 읽어보니까, 지금, 예전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내용도 나오죠. 마지막에, 닭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 저도 못 들어봤거든요. 소녀와 나무꾼 앞 얘기만 알았지 뒷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3번을 읽고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써보는 겁니다. 질문으로 써보면 아주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질문으로 쓸 때, 궁금한 것을 쓸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함께 만나서 하면 그것을 바로 경험할 수 있는데 지금 함께 만나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만나니까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써보고 그리고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꼭 이 친구에게 자료실에 선녀와 나무꾼 그 내용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녀와 나무꾼이 나온 그 주소가 있어요. 그 자료가 있는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친구랑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브루타를 자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웃게 될 것이고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브루타의 묘미라는 건데요. 이거는 꼭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녀랑도 함께 해보셔도 되고요. 남편분과 함께 해보셔도 되고 그리고 친구랑 아니면 지인과 함께 꼭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여러 명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이 있는 이야기 그리고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 입속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걸 꼭 경험하시고 다음 시간에 꼭 저를 만나셔야 돼요. 이걸 경험하지 않고 만나면 여러분 정말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2명이나 3명 시간이 더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1명이라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한 3번 정도 읽고 서로 질문, 궁금한 거 그리고 자녀랑 할 때는요 질문 써라 하지 마시고 질문을 쓰라고 하면 막 어려워라 해요. 그래서 한번 너네 궁금한 거 한번 써보자. 그리고 궁금한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자녀랑 할 때는요 이거 하잖아 하고 나서는 우리가 너희들 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걸 한번 먹어보자 하면은 자녀가 잘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한국 교육과 유대인 교육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국 교육은 성공 우선 교육이라고 하면 유대인 교육은 어떤 우선 교육일까요? 맞습니다. 가정 우선 교육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그런 그쪽으로 좀 중심으로 해서 성공 우선으로 좀 교육을 시키는 반면 유대인들은 성공 우선이 아니고요. 가정 우선입니다. 가정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많은 시간을 가정에 할애를 해서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 안에서 하브루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녀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너의 생각을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가정이 살아나면서 가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육의 교육은 좀 성적 위주로 간다고 하면 유대인 교육은 실력 위주로 간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적 위주와 실력 위주. 뭔 차이일까요? 성적이 좋으면 실력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단편적인 예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영어 있잖아요. 영어 성적이 높다고 영어 회화 실력이 좋을까요? 좋은 사람도 있는데 좋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은 잘 보는데 이 외국인과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성적도 안 좋았네요. 그래서 영어 공부 좀 많이 했는데요.
이 대화는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교육은 성적 위주라고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녀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적이 아닌 자녀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육은 외적인 동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보면 유대인들은 내적 동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적 동기란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 어디 대학 갈래? 너는 어떤 직장을 가져야 돼? 이 외적 동기에 맞추니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내적 동기. 그럼 너는 어떤 걸 하고 싶니? 너의 호기심은 뭐니? 네가 잘하는 거는 뭐니? 이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자꾸 시켜주죠. 그러면서 대화도 하고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잘하는지를 찾아줘요. 그러니까 호기심 때문에 하면 어떤 게 되고 아이들은 스스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주도 학습까지 자연적으로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 교육은 듣는 교육 쪽으로 좀 치중이 돼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은 묻는 교육으로 돼 있다고 해요. 저희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고 저희는 듣는 쪽이 좀 많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타오세프라고 하면서 내 생각은 어떠니? 그래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마타오세프, 너의 생각은 어떠니? 물어보면 아이들이 손을 들고요. 다 말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 부모님은 학교 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꼭 질문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너는 오늘 어떤 질문을 했니? 이걸 물어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묻는 교육. 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내가 저거 어떻게 말할까? 어떤 질문이 주어지면 저거 어떨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많이 한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막 손을 들고 서로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육은 하나의 정답 쪽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유대인 교육은 다양한 해답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 2, 3, 4, 5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수는 딱 1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쪽 교육 쪽으로 좀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교육은 어떠냐면 1, 2, 3, 4, 5의 다른 점을 찾아봐라. 1, 2, 3, 4, 5의 공통점을 찾아봐라.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3명의 아이가 있다면 1, 2, 3, 4, 5의 가장 작은 수를 찾아봐라. 그러면 먼저 맞춘 애가 1이라고 맞췄으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이 숫자에 1, 2, 3, 4, 5의 다른 점을 찾아보라 한다면 이 3명의 아이들과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해답을 내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해도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줘요. 그리고 서로 대화하면서 질문하면서 토론하면서 다양한 해답을 찾아내는 게 바로 유대인 교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우리 한국 교육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저희 한국 교육에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좋은 점이 많은데 유대인 교육의 하브루타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특징들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바타우셰프 이렇게 많은 얘기했잖아요. 그게 뜻이 뭐냐면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라고 묻는 건데 그 영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에 가서 제가 올려놓은 자료 그걸 확인하고 그 주소로 들어가서 영상을 꼭 보시도록 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하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선생님에게 반응하는지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면 이래서 유대인들이 지혜롭구나. 이래서 이 세계를 주관하는 리더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교육의 핵심을 여러분은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차 시 마무리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처음에 만남이라 좀 서먹서먹하고 또 적응 안 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소감 나누기인데 어떠셨나요? 영상으로 만나지만 여러분 입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오늘은 어떤 것이 좋았다. 어떤 부분 좀 아쉬웠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말해보시고, 두 번째 교재 및 준비물이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자료실에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와서 저희 저희 이제 반이자 하브루타 자녀교육 전문가 반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료로 등 다양한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교재 및 준비물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제도 있어요. 과제도 있는데요. 이 과제는 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 만드는 거, 퀴즈 만드는 거예요. 퀴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봤는데 하브루타에 대한 동영상을 봤어요. 그러면 하브루타의 뜻은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퀴즈를 적어주시면 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뭐 이렇게 퀴즈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소감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도 만들어주시고, 이런 과제가 있는데, 여러분 쉽습니다. 쉽고, 그 다음에 그 자료실에 제가 잘 설명해 놓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꼭 확인해 주시고, 과제를 꼭 하시고, 다음 차시에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OT 자료를 제가 또 하나 올려놓을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하브루타를 왜 배우는지, 왜 배우고 싶은지, 이걸 배워서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를 알려고 이 OT 자료를 올린 거니까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영상으로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 OT 자료를 통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OT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그 OT 자료 확인하시고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네요.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1차 시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헤어질 때는 꼭 하는 인사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요. 박수 3번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는데요. 한번 주차마다 인사가 다른데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화이팅 하고 행복하세요가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이팅! 행복하세요.